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이기적으로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적당히 이기적으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었어요. 제발. 그냥 이제 태생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근데 이제 착한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죠? 꾹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남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할까 이런 거 이제 불편해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 어떤 좀 비논리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를 억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게 과연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을 좀 냉정하게, 그건 맞나? 그게 맞나? 이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그건 이제 적당히 이기적이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출발할 건데요. 나 스스로를 어떤 이제 이기적이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좀 지혜롭게 그렇게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건강하고 좋은 이기주의자들은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이기자들, 성공으로 이끄는 어떤 이기적인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걸로 딱 체득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지혜로운 이기주의자들, 성공하는 이기주의자들은요, 칭찬과 비난을 멀리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비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이빠른 칭찬에도 뭐 그다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막 이빠른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좀 거리를 두고 어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타인의 이제 마음에 들고자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칭찬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남의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가 또 칭찬 못 받으면 굉장히 실망했다가 막 이러면 남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신세대들을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칭찬 쇼퍼라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주는 사람만 따르고 지적하거나 쓴소리하는 직장 상사한테는, 이제 그런 직장 상사한테는 자기들끼리 이제 신세대들이 왕따를 시켜버린다. 이런 데서 나온 자주 섞인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지적하면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죠. 칭찬해주면 좋아서 그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이제 남의 칭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이 최우선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하고 부부잖아요.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순 씨가 제주도에서 그 의자 밑바닥을 갖다가 뭘 그렇게 마무리를 하느라고 막 의자를 뒤집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아니 그 의자 밑바닥을 누가 본다고 그걸 그렇게 도대체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냐라고 이제 타박을 하니까, 이상순 씨 얘기가 뭔가 하면, 누가 본다고 이 말에 내가 보잖아, 내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저 사람은 자존감이 드높구나.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보고 남이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봐서 이제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의자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자존감과 함께 좋은 이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남의 칭찬보다는 내가 나를 칭찬할 만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비난에 대해서도 그 정당한 비난은 이제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유 없는 비난,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겪는 악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연예인 한 명을 예로 들어드리면,
그 악뮤라고 그래서 이제 이찬혁, 이수연 그 씨가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팬이에요. 근데 그 이찬혁 씨가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막 GD병에 걸렸다고 막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렸어요. GD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본인이 뭐 얼마든지 이제 남의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그런 음악성이나 이런 거, 그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그 재능 이런 걸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했어요. 그걸 보고 그래 정말 지혜로운 어떤 그런 이기주의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비난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비난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의 행복을 먼저 찾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기주의니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제 먼저 찾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이타적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한번 보면요. 그 오늘의 교재에 이제 나왔던 어떤 얘기인데 항공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을 만났대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비결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그냥 음악을 사랑할 뿐이에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자기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남들 뭐 대중의 어떤 행복 이런 거 정말 필요 없고 나를 너무 그 음악이 행복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결국에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너무 이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찾으십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결국에 그걸 먼저 찾아서 해야 결국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지인 중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배 한 분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이제 보육원 봉사를 30년이 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업체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이 보육원 어떤 봉사도 30년 동안 정말 꾸준히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뭐 희생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놨어요. 어떤 건가 하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자, 수입 중에 10% 그리고 평일 이제 월화수목금 중에 2시간 합쳐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중에 하루 온종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가서 봉사하는 시간. 그런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딱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난 여기까지. 나머지 시간은 나는 나의 어떤 그런 행복이나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시간 침해당하는 걸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저건 너무 냉정하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그 보육원의 어떤 그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는데도 저렇게 자기가 원래 정해놓은 데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본인 먼저 챙길 거 챙기고 나는 여기에는 이만큼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할 거야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나중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먼저 내 행복 찾는 거 내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그분을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한테는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죠.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대단히 나를 지혜로운 이기주의자로 만드느냐 아니냐 그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돼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이나 서비스 수준 이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먹고 나가. 그건 이제 뭐 착한 것도 아니고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닌 거죠. 내 기준에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그런 올바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서비스 불만족이었어? 그러면 당당하게 이런 걸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후배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후배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나는 팀장인데 우리 팀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 뭘 어떻게 또 일일이 붙잡고 말을 하냐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그게 회사한테도 좋은 일 아니고 그 후배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책임자인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운 선택이 아니면 절대로 그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후배의 기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당당하게 요구해서 나한테 대해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좋은 선배로서의 역할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스스로가 좋지 못한 상태일 때 타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국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어떤 이제 뭐 시집 식구들과의 어떤 갈등을 좀 해결하고 싶다. 근데 꾹 참고 말도 못한다. 말해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행복한 이기주의자.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 시집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오는 걸 당연히 여겨요. 웬만하면 가겠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못 가겠으면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몸을 다 회복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내가 좋은 태도로 어떤 이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더욱더 그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가서 뭐 입 내밀고 그 시집 식구들하고도 안 좋고 배우자하고도 안 좋고 결국에 다들 루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성공하기 위한 성공하는 지혜로운 이기주의자들의 어떤 세 번째,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서 내가 먼저 만족한 상황이 돼서 더욱더 나의 최적의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게 결국 내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적당히 이기적으로 사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